2번, 5번, 9번. 선생님 9번 풀어줬던데? 수업 시간에? 저번에? 맞죠? 지금 마무리 지어줬는데? 3번, 4번. 3번, 4번, 5번. 3번, 4번, 5번, 9번. 89번. 갑자기 89번이고. 봅시다. 12번. 포물선을 X축의 방향으로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평행 이동했더니 꼭지점이 X축 위에 있다. 5번입니다. X축 위에 꼭지점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X축에 있으면 X축이 뭐죠? X축 식이 뭐죠? Y는 0입니다. X축 나오면 무조건 Y좌표가 0이다. 절편 구할 때 우리가 쓰는 방법이죠. Y좌표 무조건 0이니까 우리 뭐만 생각한다? 꼭지점에 Y좌표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꼭지점 얼마입니까? 얘가 꼭지점 얼마죠? 얼마야? 2, 맞나요? 2, 5인가요? 맞네요. 2,5를 얘는 점의 이동이니까 그대로 X축 방향으로 4만큼 A 플러스 4만큼 A 플러스 6이 되고 Y축 방향을 A만큼 A 플러스 5가 되겠네요. Y좌표 0이다. 아무것도 아닌 문제죠. 됐어요? 그래프도 안 그랬습니다. 실은 너무 쉬워서 꼭지점을 갖고 얘기할 수 있겠다. 5번 직선을 X축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 직선과 두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얘를 평행 이동한 후에 세 개의 삼각형이 어찌돼?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세 직선의 위치 관계였네요. 세 직선의 위치 관계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몇 가지가 있어? 세 직선 위치 관계 외워놔야 돼요. 몇 가지?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야. 이렇게 네 가지죠? 네 가지. 그래서 요 네 가지에 대해서 방법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있습니다. 어떤 종류로 구분하다 있어요? 교점의 개수. 이거 구분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영역의 개수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 했죠. 그 다음에 삼각형이 만들어지냐 안 만들어지냐 이렇게 구분한다 했죠. 기억나십니까? 여기 그려봐야 돼. 됐어요? 교점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첫 번째 0개, 2개, 3개, 1개로 다 구분되죠. 세 직선의 위치 관계가 교점의 개수가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프를 그려놓고 상황 그려놓고 우리 문제 풀 수도 있어야 됩니다. 영역의 개수도 한번 적어볼까요? 영역의 개수는 몇 개? 4개, 6개, 7개, 6개네요. 이 문제는 6개가 2가지가 있네요. 6개 2가지가 있으니까 물어보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삼각형이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는 것은 얘만 지금 만들어지고 나머지는 만들어지지 않네요. 됐어. 자, 얘는 3개 다 평행, 얘는 2개가 평행. 얘네들은 뭐야? 다 평행한 게 없어. 근데 얘는 어떤 특징입니까? 교점이 일치를 한다 이 말이겠죠. 그럼 기울기를 확인해야겠네요. 3, -2, 3, 1, 1, 2 개수가 다 다르죠. 개수가 다 다르죠. 다 다르기 때문에 평행한 것은 없습니다.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이란 말은 얘를 원하고 있네요. 알겠죠? 얘를 원하고 있다. 그래서 지워버리고 이제 누구를 원하고 있다? 얘를 그리고 얘를 원하고 있다. 그러면 누구의 교점이 얘하고 얘의 교점이 3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0하고
3x 플러스 6y 마이너스 9는 0하고 아래에서 위를 빼게 되면 5y는 마이너스 5는 0입니다. 아래식에서 위식을 뺐으니까 플러스 쓴 거야. 웬만하면 계속 플러스가 편하니까요. 그래서 y는 얼마가 된다? 1이 되고 그때 x도 1이 되네요. 다시 말해서 교점의 좌표가 1,1이 됐네요. 다음 우리가 알아는 것이 뭡니까? 이 그래프를 x축에 반응 k만큼 평행이동한 직선 안에네요. x축으로 k만큼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하죠? x 대신에 뭘 집어넣는다고? x-k를 대입한다겠죠? x 자리에 x 그 자리에다 집어넣으면 항상 가로치고 집어넣어야 됩니다. 요 직선이 얼마다? 1,1을 지난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1,1을 집어넣으면 3-3k-2는 0. 그래서 k 값은 3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어렵지 않죠? 너무 안 알고 있는데 위치 관계만 잘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연산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말이에요. 다음은 9번. 9번 다시 설명해야 될까요? 자, 원을 x축의 방향으로 1-1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한 원이 뭐만 바뀌겠습니까? 중심만 바뀌겠죠. 직선과 만나는 두 점, 원이 이렇게 이동해서 원이 직선과 만나는 두 점, 이 점 A, B인데 할 때 A, B의 길이, 현의 길이를 구하여라. 중심에서 수선, 반지름 피타고라스로 마무리 진다겠죠. 그러겠죠? 중심이 얼마입니까? 원래 중심이 0,0에서 이동을 했잖아요. 얼마로? 마이너스 1, 3. 조심하셔야 됩니다. 점은 바로 가야 돼. 요 점이 지금 마이너스 1,3이니까 직선 사이 거리 구하면 되고 반지름 나왔고 피타고라스 AB 요거 절반 구할 수 있겠죠.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잖아요. 넘어가 되겠죠. 자, 그림을 그래서 많이 그려가야 된다. 선생님 계속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자, 좌표평면 위에 점이 있어요.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P2. 선생님이 좀 이따 다시 그릴 겁니다. P2를 y는 x 대칭한 점 P3, P3를 원점 대칭한 점 P4, P4를 y는 x 대칭한 점을 P5 이와 같은 방법으로 했을 때 2000번 가라, 2020번 가라 이 말이겠죠. 어지럽네. 어지러워요? 2020번 가라는 소리는 답이 당연히 뭐가 있다? 어떤 규칙성이 있다 이거죠. 로테이션이 된다 이 말이겠죠. 규칙성이 있어야 문제를 풀겠죠. 안 그러면 못 풀겠지. 그러면 이제 점을 찍어봐야 된다 이거예요. 점을 찍어본다. 자, 물론 얘는 점만 갖고도 풀 수 있지만 선생님은 항상 상황을 판단하기 좋게 좌표 평면에 나타내 보려고 노력을 해봅니다. 그럼 여기에 무슨 선이 필요해? y는 x가 있어야 되겠죠. 지금 문장 읽어보다 보니까 y는 x 대칭도 있으니까 y는 x가 있어야겠죠. y는 x. 자, P1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2,3 점이 P1 마이너스 2,3 조금만 그럼 찍을까요? 좀 멀어줄게. 얘가 마이너스 2,3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 P2. P2는 원점 대칭이니까 어떻게 봐야 돼? 이런 식으로 갔겠죠. 이런 식으로. 이 정도 있겠네, 이거에. 그렇죠? 이게 P2. P2는 그러면 얼마야? 2,-3. X좌표도 부호가 바뀌고, Y좌표도 부호가 바뀐다. Y는 뭐 연결을 해도 되고요. 다음은, 세 번째. P2를 Y는 X의 대칭이다. Y는 X 대칭이면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수직으로 가야겠죠, 수직으로 하면 이쪽 점으로 가겠네요. 어떻게 됩니까? X, Y가 자리가 바뀐다겠죠? 수직으로 갔으면 이 정도의 점이 될 거야. 이 정도. 얘는 얼마야? P3. 여기는 뭡니까? 마이너스 3,2. P3를 원점에 대해 대칭하는 P4. P4는 다시 원점 대칭. 요 정도 있을 것 같네요. 요 정도. P4는 원점 대칭이니까 부호가 둘 다 바뀐다. 이래 되겠죠. P4를 y는 x 대칭. y는 x 대칭이니까 다시 이놈을 y는 x 대칭. 이렇게 하겠네요.
맞죠? XY 사이 바뀌니까 이렇게 됐네요. 1, 2, 3, 4, 1, 2, 3, 4 4개의 규칙을 갖고 있네요. 여기서 주의사항은 항상 우리가 사의 배수를 먼저 찾는 게 좋아요. 사의 배수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다 이거죠. 4개 규칙인데 사의 배수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1부터 가는 특징이 있는데 1은 4로 나누면 나머지가 1입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좀 빨리 찾는 방법은 4를 찾는 게 좀 더 빠르다, 편하다 이런 말이에요. 2020의 좌표는 2020을 4로 나눠 떨어지니까 1, 2, 3, 4, 5, 6, 7, 8 4의 배수는 여기 있네요. 끝났네. 그러겠죠? 얘보다 좀 더 어렵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점을 찍어보면 훨씬 생각하는 게 편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쓸 수도 있어. 마이너스 2, 3,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2,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2, 그 다음 마이너스 2, 3, 똑같은 게 나왔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 느낌보다는 선생님이 이 느낌 훨씬 더 좋아한다. 이 말이야. 개인적으로는. 좌표가 있으니까 마음이 좀 편하다고. 얘는 수만 보면서 가잖아. 보면서. 알았어? 이 그림을 그리다 보면 좌표를 찍어보다 보면 이렇게 가다 보면 자기 자리 돌아오는 게 있구나라는 것이 보인다. 대신 이걸 점을 찍을 때는 조금 실측에 맞게 찍어야 돼요. 비율에 맞게. 좀 정확하게 찍은다 생각하고 찍어야 됩니다. 다음 74번 뭐야? 이차함수와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이 y는 x의 대칭입니다. 두 점 쓸 거리. 자, 이 문제는 꽤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포물선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이 y는 x의 대칭이래. 이차함수가 있는데 여기에 누가 있어? y는 x가 있대. 자, 포물선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이 y는 x의 대칭이라고요. y는 x 대칭인 점은 느낌상 한 요 정도 있을 것 같죠? 현재 이 그림은 정확한 그림은 아니에요. 정확히 뭐가 0,3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알겠어요?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자, 대칭인 점을 대략 찍었더니 대칭인 점은 이 정도 대칭일 것 같아요. 대칭 같죠? 그러면 요 점하고 요 점을 우리는 연결하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선대칭이니까 길이가 같고 직각 표현을 해야 된다겠죠? 요게 첫 번째 작업이야. 선대칭은.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면 요 정도. 이게 직각이 되면서 길이가 같다 이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아는 사실이 뭡니까? 수직이니까 얘가 수직이니까 어쩐다고? y는 마이너스 x로 시작하는 직선이겠죠. 맞습니까? 플러스 얘는 알아 몰라? 알 수 없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건 알 수 있는데 수직이니까 y절편은 알 수 없어요. 얘를 k로 넣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y는 x 대칭이니까 상황에 맞게 일단 그림을 그린 거고, 얘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어떤 직선에서 식을 적은 거야. 우리가 원하는 점, 이 점하고 이 점은 대칭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점을 x가 알파로 놓고 이 점을 x를 베타라고 놓으면, 이 점의 x좌표가 알파, 이 점의 x좌표 베타가 놓으면 이 포물선하고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의 교점의 x좌표가 알파, 베타가 나온 거죠. 교점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풉니까? 연립을 한다 이 말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3x랑 마이너스 x 플러스 k랑 연립을 하고 정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예, 연립을 하면 얘 두근이 뭐가 된다고요? 두근이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연립을 한 거고요. 얘 두근이 뭐라고요? 교점의 x좌표를 하겠죠? 알파, 베타입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아는 사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입니까? 2이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k라는 사실을 알거든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라는 말은 이 점의 x좌표와 이 점의 x좌표의 합이 2라는 소리죠.
근데 우리는 이 점하고 이 점을 일단 뭐 A, B라고 놓으면 A, B의 중점은 요놈의 X좌표, 요놈의 X좌표의 평균과 같죠? 중점. 이 점은 뭐라고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컴마 이렇게 시작하는 수라고요. 다시 말해서 얼마가 된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니까 요 점의 좌표는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군요. 자, 이 문제 꽤 많이 나오다 했습니다. 이런 때 많이 나와요. 현재 있는 말을 가지고 일단 그래프를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요 점의 좌표가 X좌표가 1이면 Y좌표는 얼마일까요? X좌표가 1이면 이 점은 어디에 있는 점이야? 이 직선 위에 있는 점,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직선에 넣든지 이 직선 넣든지 하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이 직선식이 다 나왔으니까 X가 1이면 Y도 1. Y는 1이네요. X도 1, Y도 1이면 X도 1, Y도 1이면 K는 얼마입니까? K는 2가 되네요. 두 점에 뭐가 합이 나왔다는 것은 중점을 구할 수가 있어서 X가 이 점이 1,1이니까 K도 알아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적선도 알아냈습니다. 됐어요? 다음은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라. 두 점 사이 거리는 요 점과 요 점 사이 거리 구하라 이 말이죠. 자, 직선에서 두 점 사이 거리는 선생님 어떻게 구하라겠습니까? 직선에서 두 점 사이 거리 꼭 이 방법을 이용하셔야 편합니다. 여기가 y는 mx 플러스 1입니다. 여기에 있는 두 점 사이에 이 거리 구하는 방법은 선생님 어떻게 푼다겠습니까? 기울기를 이용한다겠죠? 기울기를 이용한다겠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되면 이 길이가 1일 때 이 길이는 m이죠. 기울기가 m이라 했으니까 이 길이는 뭐가 됩니까? 피타고라스로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이 길이가 1이 아니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이면 이 길이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이면 여기다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만 붙이면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직선의 두 점 사이 거리는 꼭 요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 풀으시라 이런 말 되겠어요? X좌표의 차이에다가 기울기 제곱 플러스 1을 루트 값을 곱해주면 두 점 사이 거리가 된다 이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 문제는 더더욱 쉽죠. 왜? 얼마입니까? 기울기가 1이에요. 45도짜리야. 45도짜리. 45도짜리. 그 뭐야? 1대 루트 2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 요것만 알면 루트 2만 곱하면 되겠지? 특수각이니까요.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말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말하면 되겠죠. 다시 말해서 두 점 사이 거리는 루트 2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래야 되겠죠? 됐습니까? 루트 2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루트 2의 루트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 절대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도 아주 많이 나오되어 있습니다.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2이고요. K도 2이고요. 얘는 얼마입니까? 2, 4, 2, 4, 8 그러면 루트 12, 루트 24가 돼서 루트 24는 2, 루트 6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네요. 이 문제 중요하다 했습니다. 꽤 중요한 문제예요.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다음 5번 직선 위의 점 A를 직선 위에 있는 점을 A를 Y는 X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B를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한 점을 C라고 할 때 삼각형 넓이가 16이 됩니다. A의 좌표를 구하시오 했습니다. 자, 이동을 시키는 점이 직선 위에 A는 아직은 고정된 점이 아니죠. 고정된 점이 아니죠. 아직 어디인지 모른단 말이야. 됐어요? 다시 말해서 움직이는 점, 도형이를 움직이는 점의 대칭 이동은 동점의 대칭 이동은 동점의 대칭 이동은 됐어요? 점을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도형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동점의 대칭 이동은 점을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그 점 자체는 움직이는 점이니까 그 도형을 이동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좌표 평면에 x 플러스 2라는 직선이 있어요. 선생님 얘기했어요. 지금 도형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형이 이렇게 빨리빨리 그려져야 되는데 빨리빨리 안 그려주면 막 이걸 갖고 그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 이거는 시간에 문제 풀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직선 포물선 원은 빨리빨리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직선 위에 있는 점이 A예요. A가 어딘지 모르잖아 지금. 그지? 얘를 Y는 X 대칭시킬 거야. 얘를 Y는 X 대칭시킬 때 어떻게 돼? 여기 있는 점이 동점이니까 이 점을 이동시키지 말고 어쩐다고? 이 도형을 이동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얘를 직선에 대칭 이동시킨 거야. 그래프 그린 겁니다. 그래프 봤더니 얘가 2면 얘가 마이너스 2일 것 같죠 일단. 자 다시 읽어볼게요.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 A, Y는 X 대칭이 이동한 점을 B 이 점이죠? 그죠? 여기 위에 뭐가 있어요? 이제 B가 있죠? 이 B를 원점에 대칭 이동. 그러면 이 직선을 다시 원점에 대칭 이동을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직선에 원점에 대칭 이동시키면 다시 이 직선이 됩니다. 원점 대칭 시키면 어떻게 된가요? 이 식이 지금 Y는 X-2예요. 원점 대칭 이동을 시킬 때 어떻게 됐습니까? X 대신 마이너스 X, Y 대신 마이너스 Y.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Y는 X 플러스 2. 똑같은 그래프가 되죠? 다시 말해서 도형에서도 알 수 있다고 했어요. 됐어요? 도형에서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점이 A가 있고 이쪽 점으로 B가 같고 얘를 원점 대칭하면 C가 이렇게 됐다 이겠죠? 그러면 점을 하나만 찍어볼게요. A는 1,4면 위에 있다 했으니까 점을 하나 찍으면 A를 찍으면 이렇게 이동시켜서 여기가 B가 있고 여기 A를 찍으면 이 점이 B가 되고 B를 이동시키면 이 점이 C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특징은 뭡니까? 이거 수직이 되겠네요. 이 점이 이 점 이동시키면 수직 맞나요? 여기가 대칭이니까 수직이죠. 여기 기울기 1이고 기울기 마이너스니까 여기다 수직이 되겠죠. 어떤 도형이 나왔습니까? 직각삼각형이 나왔죠. 직각삼각형 넓이에 대한 내용이 나왔죠. 자, 이 넓이가 얼마다? 16이다. 이 넓이가 얼마다? 16이다. 그럼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 여기에는 선을 좀 더 몇 개 더 그어볼게요. 자, 도형이 지금 하나는 직각삼각형이 나왔고 하나는 기울기 2인,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어떤 선들이 많이 나왔을 때는 어떤 선들을 그어볼 수 있냐면 이런 선 그어볼 수 있습니다. 이 선 그어볼 수 있어요. 수직. 그 다음에 O하고 A를 연결해 볼 수도 있어요. O하고 A. 왜? 직각삼각형에서는 이렇게 연결하면 직각삼각형에서 여기 중점이 되겠죠? 이 삼각형 넓이와 이 삼각형 넓이가 어떻습니까? 같게 되겠죠? 직각삼각형에서 이 삼각형 넓이와 이 삼각형 넓이가 같다고요. 됐어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직각이 되니까 현재 이도형하고 이도형 넓이가 이 길이 같으니까 또 넓이가 같겠죠? 이도형하고 이도형 넓이 같겠네요. 4등분 된다는 건 당연한 말이겠죠. 직각삼각형에서.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도형 중에 제일 쉬운 도형은 어떤 도형이 제일 쉽냐? 사람에 따라 학생에 따라서 저는 이 도형이 좀 쉽습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한 명 있을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어떤 사람은 이 도형이 쉽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겠어요. 선생님 봤을 때는 이 도형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이 도형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왜? 이 길이 알아 몰라? 이 길이가 지금 2죠.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루트 2가 되겠죠. 1대 1대 루트 2니까 이 길이가 2니까 이 길이는 얼마? 루트 2. 직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루트 2 나왔으니까 마지막으로 이 한 변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아까 얼마에서 넓이가 16이라 나왔으면 요 삼각형의 넓이가 16이면 요 사각형 넓이는 8이 되겠네요. 8. 8이 됐다는 것은 얘가 루트 2면 이 길이는 얼마가 된다?
4루트 2가 되겠다 이거죠. 4루트 2 됐습니까? 그러면 좌표 한번 구하러 가볼까요? 좌표는 자, 이 점의 좌표 얼마입니까 지금? 45도니까 1대 1대 루트 2 45도가 있을 때는 바로바로 구할 수 있어야 돼요. 1대 1대 루트 2 이 점의 좌표는 4,4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는 좌표는 쉽게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점의 좌표는 이 길이가 루트 2죠.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1대 1대 루트 2 얘가 루트 2죠. 그러면 4,4에서 왼쪽 위로 올라가면 되겠네. 그래서 A점의 좌표는 얼마가 된다? 3,5 보입니까? 어떻게 구한지 알겠어요? 물론 선생님이 말했어요. 아까 삼각형 도형을 넓이 구할 때 이 도형이 나는 선택을 할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이걸 선택할 수도 있겠죠. 이걸 선택할 수도 있겠죠. 뭔지 알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 좌표 구하는 것은 좀 45도인 경우에 대해서는 좀 빨리 구하면 되겠죠. 오른쪽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다음 5번 했고요. 9번 갑니다. 두 직선이 원점에 대하여 서로 대칭입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공부를 했네. 이 직선을 원점 대칭했더니 이 직선이 됐죠. 이 직선을 원점 대칭하면 이 직선이 됐습니다.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 생각을 해봐야죠. 얘하고 얘는 어쩌니 기울기가 같네요. 얘하고 얘는 원점 대칭이면 기울기가 같으면서 y절편, y절편, x절편, x절편이 부호가 반대가 되는 특징이다. 이거는 그림을 그려보면 충분히 너희들이 알아낼 수 있다. 직선을 가지고 실제로 너희들이 한번 그려보면 됩니다. 자, 내가 직선을 이렇게 한번 그렸어요. 얘를 원점 대칭 한번 시켜보려고 하는 거야. 이 점이 원점 대칭하면 이 점이 되는 건 사실이겠죠. 이 점이 원점 대칭하면 이 점이 되는 건 사실이지. 연결하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 원점 대칭 두 직선 간의 특징이 뭐야? 기울기가 같으면서 y절편, x절편 둘 중에 하나만 비교하면 되겠네. 맞습니까? 그러면 원점에 서로 대칭일 때 구하시오 라고 하면 기울기가 같고 우리 y절편은 부호가 반대라 했으니까 이렇게 놓으면 기울기는 그래도 기울기는 보이는데 y절편이 안 보이니까 얘를 식을 바꿔볼게요. 그냥 y는 p-3분의 ax 플러스 p-3분의 6 y절편 때문에 바꾼 겁니다. 기울기는 바로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식은 y는 a 플러스 1분의 b 플러스 b 플러스 a 플러스 1분의 6 그러면 기울기는 어쩌고? 없네. x가 없네요. x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부호가 반대가 된다 이 말이겠죠. 기울기 b-3분의 마이너스 a랑 a 플러스 1 b 플러스 2랑 같고 y절편 p-3분의 6하고 a 플러스 1분의 6은 부호가 반대. 오른쪽식이 좀 더 쉬우니까 정리 먼저 할게요. 6 없애버리고 분자가 1이니까 역수해도 되겠네요. p-3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a 플러스 2를 오른쪽식에 대입을 해도 되겠네요. 왼쪽식에 대입하면 p 대신에 마이너스 a 플러스 2 마이너스 a 플러스 2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플러스 2 마이너스 a 플러스 4 마이너스 플러스 바꾸고 플러스 2 똑같네. 지금 분모가 둘 다 똑같죠? 분모가 똑같죠? 분자만 똑같으면 되니까 a는 2 이렇게 나오겠네요. b는 0 이렇게 나오겠네요. 선생님 지금 왜 이렇게 풀었습니까? 요거에 대한 질문하면 안 돼. 요거는 선생님이 판단했으니까 직선이 원점 대칭인데 특징 기울기가 같으면서 y절편이든 x절편이 부호가 반대가 된다. y절편 쉽게 보였으니까 y절편 구한 겁니다. x절편 부호도 관계는 없지만
다음은 89번. 원이 x가 음수이고 y가 음수인 부분과 이 부분을 각각 대칭하여 생기는 모든 곡선을 들어서 그림 그리라 이 소리입니다. 그림을 어떻게 그리라? 정확하게 그리라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그리라. 중심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 길이가 얼마입니까? 루트 2예요. 루트 2 그래프는 당연히 그림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겠죠. 이렇게. 요것만 너희들이 그릴 수 있었으면 다 끝납니다. 여기가 루트 2입니다. 그래서 이 직선, 얘 원은 원점을 지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음수인 부분 어디입니까?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어쩌라? x축 대칭시켜라. y축 대칭시켜라. 원점 대칭시켜라. 프로바 같은 모양이 나왔네요. 이거. 됐습니까? 그러면 하나 구해가지고 내비하면 되겠죠? 그럼 어째? 우리는 목적이 이제 달라졌죠? 그림을 그렸으니까 이 부분을 넓이를 구해라 이 말이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선들을 좀 잘 그리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마무리가 됩니다. 현재 이 그림이에요. 반지름이 루트 2인 반원하고 직각삼각형. 이 길이 얼마입니까? 내가 루트 2니까 이 길이 2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넓이는 우리는 내비할 거고요. 반원 넓이 반지름 길이 루트 2입니다. 루트 2의 제곱 2파이 플러스 삼각형 이 길이가 2, 이 길이가 2 되겠죠?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죠? 그림을 그리라 이거예요. 그림 그리고 필요하면 거기 있는 좌표 구해보고 중심과 구해가지고 마무리 지어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다음은 여기 있는 문제, 이 문제 한번 선생님 풀고 넘어갈게요. 기억납니까? 식 도형을 봤을 때 도형을 봤을 때 도형을 봤을 때 이 문제를 한번 연습할게요. 자, fx, y라는 영이 도형이 이도형이야. 우리는 새로운 도형 요거를 그려봐라 이 말이겠죠?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y는 x 대칭 1번, 2번이 x축, y축 대칭 2번, 평행 이동이 3번 이렇게 식으로 적어놨죠. 맞나요? 됐습니까? y는 x 대칭이 있다는 말은 뭐래? x, y 자리가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보는 거고, x축 대칭, y축 대칭은 부호가 앞에가 마이너스가 있느냐 없느냐고. 됐어요? 감사하게도 그건 없네요. 그럼 식을 이렇게만 바꾸면 되겠네. 얘를 y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로만 바꾸면 되겠죠. 됐어요? 그럼 얘는 뭡니까? x 자리에 y가 바뀌었으니까 첫 번째 y는 x 대칭을 했고요. 부호가 마이너스가 안 보이죠? x 앞에 부호 마이너스 안 보이죠? x축 대칭, y축 대칭은 없다 이거고, 두 번째는 뭐야? y축의 방향은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했다. 그러면 그림 되겠네요. y는 x 대칭 그래프 그리고 도형 그리고 도형 이걸 못 그린 애들이 있어. 수직점 찍고 수직점 찍으면 돼요. 수직점 찍으면 도형이 이렇게 나오겠네요. 딱 그려봤을 때 y는 x 대칭처럼 보여야 돼요. 우리가 얘를 접었을 때 포개져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y는 x 대칭한 거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한 칸만 내려라 이 말이 되겠죠. 한 칸만 내리면 되겠네요. 한 칸만 내리면 요 모양이 되겠네요. 이렇게 어렵지 않죠? 다음 98번 한번 봐볼까요? 자, 이런 문제는 어쩔 수 없어요. 객관식이잖아. 객관식이니까 저기를 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다 해봐야 된다 이 말이죠. 보통 이런 문제는 답이 뒤쪽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 해봐야 되는데 시간이 다 해봐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겠죠. 뒤쪽부터 하는 게 좀 더 빠르긴 하긴 받아서 좀 실전용이다. 선생님 그냥 해볼게요. 자, F라는 도형이 G라는 도형으로 그린 것 같습니다. 얘가 F 도형이고 얘가 G 도형이야. 그럼 이 F 도형을 뭐 이동시켜서 G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F는 뭐야?
G라는 도형이 F로 만들었네요. 다시 말해서 G라는 도형을 어떤 변화를 시켰더니 F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럼 출발을 어디서 출발해? G에서 F로 가도록 출발해야겠죠. G 도형을 식을 바꿔가지고 F로 만든 거니까 이 도형이 이렇게 되는 애를 찾아달라 이 말이 되겠죠. 됐어요? 자, 1번. 자, 식정리를 이렇게 하면 바로 한 번에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얘를 G X-의 마이너스 5. 다음에는 마이너스 5가 잘 보이면 그냥 플러스 5라 적어도 됩니다. 이렇게 안 적어도 된다 이거야. 플러스를 보면서 마이너스 5로 이동했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요. 하지만 너가 마이너스인 것은 꼭 적어줘야 돼. 왜? 마이너스를 묶어줘야 되니까. 이렇게 적어줘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순서 x, y 자리 안 바뀌었고 y 앞에 부호가 바뀌었고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5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보입니까? 식을 이렇게 한 번 쓰면 이게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뭔 대칭? y는 x니까 x축 대칭. 얘를 x축 대칭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맞죠?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5만큼 마이너스 2 하나 둘 셋 넷 다섯 맞네요. y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마이너스 1만큼 오 맞네요. 그러네요. 답이 1번이네요. 거꾸로 와서 큰일 날 뻔했네. 그럼 1번 맞나? 재밌어. 오, 1번 문제 내버리면 이건 공부가 안 되니까 1번 내면 안 됩니다. 실현 안 돼요. 맞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자, 이동은 한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다른 방법도 있겠죠? 두 번째. 두 번째는 뭐 그냥 보고 해도 되겠네. 식 그대로 왔으니까. x, y 그 자리 그 자리고 부호도 없고 얘는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5만큼 y축으로 1만큼이죠. x로 마이너스 5만큼 y로 1만큼. 이 도형을 x로 마이너스 5만큼 y로 1만큼 이동하면 모양이 안 나오겠죠? 그러겠지? 세 번째. 세 번째. gx 마이너스 5, 마이너스 y 플러스 1. 그러면 xy 자리 그대로고 y 앞에 뭐가 마이너스니까 x축 대칭. x축으로 얼마만큼? 얘는 x축 대칭. 그리고 나서 x축으로 5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맞죠? x축 대칭 하면 이렇게 됐고 x축 5만큼이 이쪽으로 가고 y축으로 만큼 이렇게 왔네요. 이런 식으로 오겠네요. 비율은 좀 안 맞으니까 이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 알겠죠? 많이 다른 걸 수 있죠. 뭐 이런 식으로 풀면 될 것 같아요. 알겠나요? 다음은 얘는 또 저번에 했던 거. 자, 다시 한번 풀어볼까요? 뭐가 있었나요? 자, x축 대칭 y 대신 마이너스 y, y축 대칭 x 대신 마이너스 x, 원점 대칭 x가 마이너스 x, y가 마이너스 y, y는 x 대칭 x가 y가 되고 y가 x가 됩니다. y는 마이너스 x 대칭 x가 마이너스 y가 되고 y가 마이너스 x가 됩니다. x는 a 대칭 y는 b 대칭 합해진 게 a, b 대칭. a, b 대칭 하면 된다고요? x, y가 2a-x가 되고 2b-y가 됩니다. 생각보다 많이 쓰이는 식입니다. 알겠어요? 물론 순서대로 가도 됩니다. 뭐 대칭 이동하고 평행 이동해도 돼요. 하지만 바로 가는 게 좀 더 빠를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일반 직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점 찍고 중점이 직선 위에 있고 기울기로 마무리 짓는다. 두 개씩 필요하다 했죠? 이해됐습니까? 하나는 뭐고? 하나는 뭐고? 중점이 직선 위에 있고 하나는 뭐요? 기울기. 두 개씩으로 문제를 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끝내요. 직선을 점에 대하여 대칭. 자, 문제 잘 읽어야 돼. 직선을 점에 대하여 대칭이냐, 점을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냐, 이건 다른 문제 역시네.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점이 이 점이 2, 마이너스 3이 있어요. 그러면 이 직선을 이 점에서 대칭 이동시켜라 하면 우리가 원하는 직선은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됐어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공식이 있었죠. 공식이 뭡니까? x 대신에 뭘 넣어? 2a-x. 뭡니까? 그러면 x 대신 4-x를 넣는다. 이게 되십니까? y 대신에 뭘 넣어? 2b-y를 넣으니까 2b 마이너스 6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되겠죠? 공식이니까 그냥 대입하면 돼요. 4-x 마이너스 2배 마이너스 y 마이너스 6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은 0 정리 정도. 마이너스 x 플러스 2y 수는 4, 12, 16, 34 0 이렇게 되겠네요. 있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3은 0 이렇게 되겠죠? 봤더니 얘하고 얘가 기울기가 어쩌니? 같겠죠? x 마이너스 2y, x 마이너스 y가 원점 대칭했던 건 똑같아요. 점 대칭하면 기울기가 같다는 특징이 있네요. 맞나요? 됐어요? 요거 한번 집어넣어볼까? 요거 한번 집어넣어. x에다 얼마를 집어넣어? 2를 한번 넣어볼게요. 얘에다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y는 뭡니까?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가 2, 마이너스 2분의 1. 위치가 좀 달라졌습니다. 비율은 안 맞아요. 높낮이는 안 맞아요. 여기다가 x 대신 2를 집어넣으면 y는 2분의 11이 되나요?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y는 2분의 마이너스 11이 되네요. 그러지? 그럼 요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2분의 11 이래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 확인용으로 하고 있는 중이야.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어째야 돼? 같다는 것은 얘가 중점이라는 이 말이죠. 얘랑 얘랑 더하면 마이너스 6 맞죠? 중점은 마이너스 3 맞네요. 아까 정대칭 그렇게 풀었죠. 선생님이 이렇게 공식을 이용해서 푸니까 제일 빨리 끝난 겁니다.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요 방법도 하나 있습니다. 똑같이 이거로 얘랑 얘랑 평행인 것은 당연히 알겠어. 그럼 여기는 점 하나만 찍어가지고 대칭 이동 시킬 수 있겠죠. 점 찍고 기울기 하면 우리는 똑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공식이 좀 더 빠를 것이다 하는 것은 생각하고 있으시고요. 다음은 점을 직선에서 대칭 이동한 잡는 거야. 점을 직선에 이동시킨 건 저번에 했네요. 뭐 풀었죠? 다시 한번 볼까요? 직선이 있고요. 2,1이 2,1이 원래 이쪽에 있습니다. 이 컴마이를 이렇게 어쩌라? 대칭 이동시켜라. 이 점을 나는 A, B로 놓을게요. 그렇지? 길이가 같으면서 직각을 이루어낸다 이 말이죠. 어떻게? 중점이 2분의 A 플러스 2, 2분의 B 플러스 1이 직선 y는 2x 플러스 3 위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어째? 대입하면 되겠죠. 첫 번째 대입 2분의 b 플러스 1은 a 플러스 5 정리정도 2a 10b 2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9 계산하고 이항시킨 겁니다. 정리한 거야. 두 번째는 이제 기울기가 수직이 된다 했으니까 요 두 점의 기울기는 여가 2니까 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면 되겠죠. 두 점 사이 기울기 a 마이너스 2분의 b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분의 1 정도 2b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플러스 2 그래서 a 플러스 2b는 4 얘랑 연립
4a 마이너스 2b는 마이너스 18. 얘를 더해. 5a는 마이너스 14. a는 마이너스 5분의 14. b는 어떨까? 이거 마이너스 5분의 14. 이거 마이너스 5분의 14. 2b는 4 마이너스 플러스 5분의 14. 5분의 4, 5, 20, 34. b는 5분의 17.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전사는 뭐 순수 형태 나와서 약간 불편하지만 흐름 이해되시죠? 첫 번째 중점, 두 번째 기울기. 첫 번째 중점, 두 번째 기울기. 중점이 직선 위에 있다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기울기가 수직이 되니까 곱이 마이너스이다. 두 번째를 이용해서 마무리 지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최단거리에 대한 설명할게요. 최단거리. 우리가 길이를 잴 때, 거리를 잴 때 최단 거리를 잽니다. 두 점 사이에 거리를 잴 때 이렇게 재지 않고요. 이렇게 잽니다. 최단거리로. 점하고 직선 사이 거리를 잴 때 이렇게 재지 않고요. 가장 짧은 거리를 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최단거리 문제가 나오는데 최단거리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직선거리와 수직거리를 당연히 이용하겠죠. 직선거리, 수직거리. 직선거리는 점이 나오면 직선거리가 나오고 수직거리는 점, 직선이 나오면 수직거리를 이용하겠네요. 됐습니까? 근데 우리가 최단거리 문제는 어떻게 될 수가 있냐면 우리의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꺾인 선, 꺾인 직선, 공간, 도형, 위의 선. 꺾인 직선이 나오고 공간, 도형, 위의 선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꺾인 직선은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냐면 꺾이지 않게 직선화를 시켜줘야 되고 고등선 하나의 직선으로 만들어져야 되고 공간 도형 위에 있는 선은 당연히 공간 도형 말고 평면 위에 있는 도형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직선화를 시키는 방법은 이렇게 적어줄게요. 거울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거울. 선대칭. 선대칭. 거울 선대칭. 됐어요? 이런 내용이잖아. 이건 쓸 필요 없어요. 내가 어떤 방 안에가 이렇게 수지가 있어요. 수지가. 근데 내가 여기서 수지를 보고 싶어. 그러지? 여기 수지를 보고 싶으면 방법이 뭐야? 여기다가 거울을 깔면 됩니다. 거울을 깔면 수지가 이렇게 보이겠죠? 맞나요? 실제 수지는 여기에 있지만 마치 어디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여. 왜? 수지가 이렇게 선대칭해서 여기에가 지금 수지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보는 요 수지 각도가 꺾인 선하고 어떤 영향이 있냐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습니다. 선대칭이기 때문에 선대칭 이등변 삼각형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선생님 거울에 대한 느낌은 알겠니? 거울 안에 봤을 때 이게 고등선이 되면 딱 꺾인 부위가 있는 겁니다. 선대칭 거울. 자, 평면화는 당연히 뭐 해야 돼? 뭐가 필요해? 전개도가 필요하겠죠. 펼친 그림. 전개도가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다. 자, 지금부터 그림 몇 개 그려줄 테니까 그림 따라서 그려보시고 이제 보겠습니다.
일단 한 문제는 위에 있는 건 뭐 있으니까 이걸 풀어볼게요. 2.0,2하고 3,2 x축 위에 있는 건 p. a란 점은 지금 0,2. y축은 사실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겠습니다. a란 점은 지금 여기, a란 점은 여기 0,2. b란 점은 여기, b란 점은 3,2. b는 전제 좀 안 맞습니다. 좀 움직였고요. 좀 맞게. 오케이. 그랬는데 x축 위에 p가 있어요. x축 위에 p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AP 더하기 BP, AP 더하기 BP, AP 더하기 BP. 자, p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제가 있어요. 물론 여기다 찍진 않겠지. 기본적으로 요 뭐 중간쯤에 요 AB 요 사이쯤에 찍겠죠. 그러지? 여긴 찍히지 않겠죠. 어딘가에 p를 찍었는데 그 위치가 가장 짧은 데더라 이런 말이야. 얘가 p더라 이거죠. 그럼 그 p가 어디냐 이거고, 그때 AP하고 BP는 최소값은 얼마냐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고? 얘를 거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울. 그래서 A든 B든 이동시키면 되겠죠. 그래서요, 현재는 느낌상은 그림은 안정적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이걸 좀 움직여버릴게요. 누구 움직여? A를 움직여? B를 움직여? 상관없겠죠. 쉬운 점을 움직이면 됩니다. 단 A점도 고정이고 B점도 고정이니까 얘는 상관없어요. 이동시킬 때는 정점을 이동시키는 게 편하게 해서 동점을 이동시키는 게 편하게 해서, 정점은 움직이지 않는 점이고 동점은 움직이는 점, 움직이지 않는 점을 이동시키는 게 낫겠죠. 움직이지 않는 점은 확실하니까. 항상 이동을 한다고 하면 정점 이동시키고, 어쩔 수 없이 동점 이동시킬 때는 아까 말했죠. 도형을 이동시킨다 했습니다. 현재 A를 이동시켜도 되고 B를 이동시켜도 관계없어요. 근데 그냥 축이 위에 있으니까 나는 A를 이동시키겠다. A가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A를 이렇게 그림이 있으니까요. 사실 그림은 좀 더 안정적으로 이쁘게 보이려면 B를 움직이기 좀 더 이쁘게 보이는데, 근데 A를 움직였어. 관계없다 했어요. 그러면 A 다시는 얼마입니까 현재? 0,-B가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A 다시에서 B하고 이렇게 고둔선으로 연결하는 요 라인이 우리가 최소값이고, P란 점은 실제로는 요 점이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최소값이고, P란 점은 원래 이런 점이었으니까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갔을 때 최소값이 된다 이 말이겠죠. 이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최소 거리 구하라는 질문, 이 P점 구하라는 질문, 두 가지 질문이 나와요. 자, 거리 구하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풀면 돼? 이제 피타고라스를 풀면 되겠죠. 피타고라스. 가로 길이는 얼마입니까? 3이고요. 세로 길이는 4네요. 결론적으로 최소값은 5가 되겠고, 그때 P는 어디입니까? 현재는 직선 구해가지고 X를 구해야 되는데 얘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때 P는 2,0 이렇게 나오겠죠. 2,0이 아니죠. X표가 3이니까 2분의 3,0 이렇게 되겠네요. 이랬습니까? 실제 P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2점, 2점, 2점 지나는 직선 구해서 X를 구하러 가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림이 너무 쉬웠으니까 좌표 그냥 나온 거고요. 됐어요? 자, 일단 그림 한 세네 개 그려줄 테니까 봅시다. 자, 우리는 문제를 이렇게 볼 거야. 현재 하나는 X축이고요, Y축이고요. Y축은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Y는 X입니다. 자, 이렇게 할 거야. A에서 Y는 X축 위에 점을 한번 찍고 벽 치고 해. 벽 찍고 X축 벽 찍고 A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A에서 벽 찍고 돌아왔어. 이거의 최소값을 구해라 이거야. 이 점을 P, 이 점을 Q. 삼각형 APQ에 A점은 당연히 좌표가 나오겠죠.
그냥 3분의 1 1분을 적는 거야. A점 나올 거고 A에서 Y는 X 위에 있는 점 P, X축 위에 있는 점 Q를 찍고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해라 이거죠. 어떻게 만들어라? 꺾이면 직선을 시켜라 이거죠. 그러면 뭐야? 거울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 거울이고 얘가 거울이야. 3,2가 이렇게 넘어가서 이 점으로 넘어가 있겠죠. 얼마가 돼 있습니까? 얘는 Y는 X 대칭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X좌표, Y좌표가 바뀌죠. 고정을 A 다시라 놓고 A 다시라 놓고 요점의 좌표는 2,3이 되겠죠.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AP하고 A-P가 어째 길이가 같잖아요. 이거 선대칭 2등변 삼각형으로 생각입니다. A란 점은 이제 X축의 대칭 이동시키며 이렇게 대칭 이동시키며 이 길이가 되면서 수직 여기가 A 2' 이 점 좌표는 X축 대칭이니까 Y좌표가 바뀌었네요. 3, -2 그럼 현재 AQ하고 A2-Q하고 어째 이 길이 같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그러면 APQ는 우리는 A-A2-를 연결한 선 고등선으로 연결한 선 이렇게 됐을 때 최소가 된다 이거지. 실제 P는 그럼 어디 있을까? 실제 P는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여기에 지금 P가 있고 여기에 Q가 있을 때 최소값 형성이 되고 질문은 두 가지가 나온다 했죠. 이 길이의 최소값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요점의 좌표 나올 거예요. 자, 이 길이를 구하라고 하면 피타고라스 문제를 풀면 됩니다. 길이의 최소값은 얼마입니까? 그래서 일단 반 마무리하고 최소값은 피타고라스 2, 3, 3이니까 얘가 한 칸, 얘가 한 칸, 여기가 몇 칸? 5칸. 한 칸 5칸이니까 루트 26. 그때 PQ의 좌표를 한번 구하러 가볼게요. PQ의 좌표는 직선의 방정식이 Y는 기울기가 한 칸, 5칸이에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2,3을 지난다. Y는 마이너스 5X 플러스 13. 현재 A-A2- 직선을 구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구해? Q는 X절편이니까 Y에다 0을 넣으면 되니까 Q는 0, 5분의 13,02 Q고요. P는 어떻게 구할까요? P는 Y는 X와 연립을 해야겠죠. Y는 X와 연립을 하면 마이너스 5X 플러스 13은 X 6X는 13 X는 6분의 13 그래서 그런 식으로 P는 6분의 13, 6분의 13 Y는 X 위에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좌표를 구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다음 그림 부채꼴입니다. 부채꼴 호 위에 있는 점이 이 점이 A예요. 호 위에 있는 점이 A고 이 A라는 점에서 이쪽 반지름 있죠? 이쪽 선에 찍고 돌아왔을 때 요거의 최단거리를 얼마냐 이런 거예요. 당연히 중심각은 나와야 되겠죠? 중심각은 보통은 특수각이 나오니까 60도로 하겠습니다. 여기다 적어놓을게요. 60도.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할 거냐? 꺾은 선을 어떻게 만들라고요? 직선을 시켜라겠죠? 직선을 시키는 방법은 뭐냐? 현재
얘가 지금 원의 일부 호니까 이 원을 연장을 시켜볼게요. 이렇게 연장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연장을 시켰습니다. 연장을 시키고 A와 중심을 연결하는 선 이렇게 연결하면 이 각도하고 똑같은 각을 갖는 선, 똑같은 각도의 선을 구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이게 원이죠, 원. 그러면 여기가 지금 P, 여기가 Q니까 AP하고 이 점을 A-라고 하면 AP하고 A-P는 길이가 같겠어. 맞나요? 중심각이 같으니까 AP하고 A-P는 길이가 같겠죠. 이 길이하고 이 길이의 길이가 같다고. AP랑 A-P의 길이가 같다. 맞겠죠? 똑같은 방법으로 이쪽 각하고 똑같은 각을 그려가지고 여기다가 A2-를 놓으면 A2-하고 Q를 연결한 우와 그림이 너무 잘 그려졌어. 너무 잘 그려서 그래. 여기는 안 바꿔도 돼요.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당연히 같겠죠? AQ하고 A2-Q하고 길이가 같다 이거죠. 그럼 현재는 어째? A-P, P, Q, Q, A-, 2-하고 어째? 삼각형 둘레가 같으니까 A-에서 A2-로 어떻게 연결해? 고든선으로 연결하면 우리는 최단거리가 될 것이다. P는 실제로 여기고 Q는 여기입니다. 사실 PQ는 구하기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그러면 우리는 이 길이를 어떻게 볼 거냐 봤더니 이 각이 몇 도입니까? 몇 도야? 60도 있으니까 얘가 120도겠죠? 120도. 그 다음에 반지름 길이는 당연히 나왔겠죠? 반지름 길이는 6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여가 6이고 여가 지금 120도니까 얘를 이렇게 수선을 자르면 직각이 되겠고 6대 2대 1대 루트 3대 속수학이니까 여기가 6, 여기가 3, 여기가 3루트 3 이렇게 되겠죠? 결론적으로 최소값은 3루트 3이 아니라 3루트 3의 2배 해줘야겠죠? 이렇게 되겠죠? 선생님이 알겠나요? 지금 속수각이니까 얘가 6이고 얘가 3이고 얘가 3루트 3이라고요? 2배 하면 되겠다. 하나 더 그림은 그려줄게요. 원뿔입니다. 원뿔이에요. 원뿔이니까 당연히 뭐의 길이 나와야 되겠어요? 요 길이 나와야 되겠고요. 요 길이도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원뿔의 형태가 될 거고.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 A 이 A라는 점에서 이 원뿔을 이렇게 돌아와서 다시 A로 왔어요. A라는 이 원뿔을 돌아가지고 다시 이 자리로 왔어요. 됐어요? 그랬을 때 이 길이에 이렇게 갔다가 돌아가지고 이렇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길이의 최단거리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입체이동은 어떻게 하라고요? 전개도를 그려야 한다 했죠. 전개도를 그려야 한다 했죠. 이 전개도를 그리면 도형이 부채꼴은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가 지금 5가 되겠고요. 이 점이 A고, 이 점이 B 아니고 A입니다. A에서 끊겼어요. 얘도 A고, 얘도 A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 뭔 말입니까? A에서 이렇게 갔다 이 말이 되겠네요. 이렇게 갔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뭐 말하는데? 중심각만 알아면 되겠네요. 왜? 이 길이가 L이고 이 길이가 R이라고 보면 이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L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원이 붙어 있고 이 길이가 뭐가 됩니까? R이 되겠고 호의 길이가 뭡니까? 2파이 R. 그러면 중심각은 어떻게 됩니까? 중심각은 이 각은 L분의 R 곱하기 2파이가 되겠어요. 이 각은 L분의 R 곱하기 2파이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중심각은 이제 계산할 수 있게끔 나오려면 여기를 계산할 수 있게끔 나오려면 특수하게 가능하겠죠. 60도, 90도, 120도, 150도 이런 정도 나오겠죠. 150도는 안 나올 것 같네요. 150도는 우리 못 구하네요. 됐어요? 어떻게 푼지 알겠죠? 자, 책으로 가서 잠깐 뭐 선생님이 설명 안 한 부분 있으면 설명 안 하고 해보고 할 수 있겠네. 13만원 더 넣을까요? 현영아, 이거 공부해버려라. 원 위를 움직이는 점 A, 원 위를 움직이는 점 B, X축 위에 움직이는 점은 P. 뭐야? A도 움직이고 B도 움직이고 P도 다 움직이는 점이죠. A도 움직이고 B도 움직이고 P도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근데 선생님이 뭐라 했습니까? 동점을 이동시킬 때는 어떻게 했어요? 도형을 이동시키라고 했죠. 중심 마이너스 2,3 반지름 3입니다. 마이너스 2,3이고 반지름 3인 원은 여기입니다. 이 점이 지금 마이너스 2,3. 두 번째 원은 10,2 10,3 2 1 이 정도 있을 것 같아요. 10,2고 반지름은 2, 10,2고 반지름은 1 이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10,2 반지름 1. 그러면 여기 있는 점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지금 A가 있고 이 점이 B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X축 위에 P를 찍고 B로 왔습니다. 이렇게 와라 이거죠. 이렇게 와라 이거죠. 그랬을 때 이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 꺾인 선이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고든선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대칭 이동을 시킬 거다 이거죠. 근데 이 A점을 이렇게 이동시키는 게 아니고 A점이 원 위로 움직이니까 이 도형을 이동시켜라 이 말이 되겠어요. 얘를 이동시켜도 되고 얘를 이동시켜도 관계없습니다. 오른쪽에 있다 그리기 위해서 그냥 여기 원을 이동시켜 볼게요. 원을 이렇게 이동시켰어요. 원을 X축 이동시키면 사이즈는 변하지 않고 중심만 바뀌었겠죠. 중심이 얼마가 됐습니까? 10, 마이너스 2가 됐겠네요. 그럼 B 다시는 어디 있겠니? 이 정도 있겠지 지금. 이 정도 B 다시가 있겠죠. 우리가 원하는 선은 지금 이 정도를 그려놓고 지금 이렇게 연결하면 지금 BP와 B-P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럼 이 길이 대신 이 길이를 쓸 수 있겠죠. 그러면 AP, BP를 합은 AP, BP 합과 똑같다. 맞죠? 맞나요? 그러면 A점 움직이고 B-점 움직여가지고 두 점을 연결해가지고 제 최소가 되는 데를 찾으면 되겠죠? 최대도 나올 수 있겠죠? 최대는 안 나거든요. 최대는 P가 이렇게 이쪽 끝까지 가버리면 최대가 나오니까 최소밖에 안 나오거든요. 두 원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은 어떻게 한다고?
중심을 연결하라겠죠. 중심을 연결하라겠죠. 중심을 연결했을 때 이 점이 A고 이 점이 B가 되고 이 점이 P가 되면 최단거리가 되겠다. 우리가 구하는 방법은 뭡니까?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구하고 반지름 2개 빼주면 되겠네요.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2, -3, 10, -2 12칸, 5칸 13이네요. 피타고라스 13에서 우리는 뭘 빼? 반지름 3 빼고 반지름 1 빼서 결론적으로 최소값은 13 빼기 3 빼기 1 그래서 9가 나오겠다. 어떻게 푼지 알겠습니까? 지금 말하는 것은 대칭 이동시켜라, 거울해라 이런 말이 되겠어요. 알겠죠? 이해되시죠? 이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 질문 받으면서 또 다른 뭐 대칭 이동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그림 그리는 방법 좀 거울적인 생각을 좀 하면 됩니다. 대칭, 선대칭 했다 생각하면 돼요. 선대칭. 잠깐 쉬었다가 30분까지 쉬었다가 오늘 숙제는 여기까지니까 풀면 한 절반 가까이 풀 것 같으니까 꾸준히 푸시기 바랍니다.